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제 딸의 심장이 멈추는 그 찰나, 세상의 모든 시계도 함께 멈춘 듯 했죠. 그날은 런던의 평범한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하지만 재미없으면 댓글로 혼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나탈리 체스터, 런던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PD로 2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비판적 시각과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가죠. 타인의 아픔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일이 제 직업이었지만 정작 제 가족의 고통은 카메라 밖에서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 편집 작업 중이었을 때 로즈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체스터님, 로즈가 체육 수업 중 쓰러졌습니다. 지금 구급차로 센트럴 병원으로 이송 중이니 빨리 오셔야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런던 거리를 미친 듯이 달렸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로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산소 마스크, 온갖 선들이 그녀의 작은 몸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 딸, 밝고 씩씩했던 17 소녀가 이렇게 힘없이 누워있다니. 의사는 심장 초음파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체스터 씨, 로즈의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희귀 유전성 심장 질환으로 보이는데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하지만 MRI 예약은 3주 후에나 가능하고 전문의 상담도 한 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믿을 수 없었죠. 제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 달을 기다리라고요? 제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는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유감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대기 명단에 올려드릴게요. 수술은 빨라야 2달 후죠. 그 순간 제 내면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항상 냉철했던 저, 어떤 취재 현장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저였지만 딸의 침대 옆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로즈의 차가운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난 강하니까. 로즈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속삭였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선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제 딸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비는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병원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 같았어요. 시간은 흐르는데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영국의 의료 시스템, 제가 항상 믿어왔던 그 시스템이 제 딸을 살릴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죠. 로즈의 모니터에 그려지는 불안정한 심장 박동 그래프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너를 살릴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그리고 그때 제 노트북 화면에서 한 통의 메일이 반짝였습니다. 운명의 이메일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로즈의 병실에서 밤샘을 하며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5년 전 받았던 한 메시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발신인은 박지현.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박지현은 제가 세계 의료 시스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때 만났던 한국인 간호사였죠. 당시 영국 국제병원에서 연수 중이었던 지현은 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한국 의료의 힘은 정성과 속도에 있어요. 그때는 그저 좋은 인터뷰 소스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딸의 생명이 위태로운 이 순간 지현의 메일이 구원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연락에서 지현은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수간호사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탈리, 언제든 한국에 오면 내가 도울게요. 우리 병원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로즈의 심장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병실을 채웠습니다. 이 소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절박한 마음에 즉시 답장을 썼어요. 지현, 나 도움이 필요해. 내 딸 로즈가 희귀 심장 질환으로 위급해. 여기선 수술까지 2달을 기다리라는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보낸 후 시계를 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아침이겠죠. 답장을 기다리는 매 초가 고문 같았어요. 로즈가 꿈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난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눈물이 목을 메었죠. 제 딸은 피아노를 사랑했고 의대에 가서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17. 인생의 모든 가능성이 꽃피는 나이에 이런 시련이 왜 로즈에게 닥친 걸까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현의 답장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죠. 나탈리, 당장 로즈의 의료 기록을 보내줘. 우리 심장내과 교수님께 상담해 볼게. 한국에서는 이런 응급 케이스를 빠르게 처리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울 거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보낸 메시지에 즉각 응답이 온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지현의 확신에 찬 태도였죠. 딸의 차트와 검사 결과를 모두 스캔해 보냈습니다. 1시간 후 또 메시지가 왔어요. 의료진과 상담했어. 로즈의 상태는 심각하지만 우리 병원에서 가능한 수술이야. 최고의 심장외과 교수님이 검토하셨고 긍정적인 의견이셨어. 내일 아침 병원장 승인을 받고 국제의료팀에 연락할게. 로즈를 한국으로 데려올 준비를 해. 창밖에 비가 그쳤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희망이란 게 무엇인지 다시 느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메시지 하나가 제 딸의 생명줄이 될 수도 있다니. 동료 PD였던 마크에게 전화했어요. 마크, 나 휴가 좀 써야겠어. 아니, 사직서를 낼지도 몰라. 로즈를 한국으로 데려갈 거야. 전화기 너머로 마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나탈리, 정신 차려. 그 먼 곳까지 아픈 아이를 데려간다고.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결심했죠. 어머니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희망에 매달리는 절박함이었을까요?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겠어. 인생의 가장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로즈를 위한 항공의료 이송을 결정했죠. 영국 의사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경고했습니다. 체스터 씨, 이 상태로 장거리 비행은 로즈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전 의학적으로 이 결정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지현이 보내준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교수의 소견서를 보여주며 반박했습니다. 여기 한국 의사는 이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제 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건 당신도 알잖아요.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죠. 당신 책임하에 진행하세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방송국에 무기한 휴가를 신청했고 런던 아파트 열쇠를 이웃에게 맡겼어요. 전 재산을 동원해 의료 전용 항공편을 예약했죠. 국제 의료 이송은 엄청난 비용이 들었지만 딸의 생명 앞에서 돈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출발 전날 마크와 다른 동료들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나탈리, 정말 가는 거야? 한국이라니 너무 무모하지 않아? 그들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20년 경력의 방송인으로서 항상 이성적 판단을 우선시했던 제가 지금은 모든 것을 걸고 미지의 나라로 떠나려 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겐 충격이었을 겁니다. 내가 엄마가 아니라 PD라면 틀림없이 이건 미친 짓이라고 판단했을 거야. 제 대답에 동료들은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들도 알았던 거죠. 이건 직업인으로서의 판단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절박한 선택이라는 것을. 항공의료팀이 로즈를 이송용 침대로 옮길 때 제 딸은 약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모험을 떠나는 거죠?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17 소녀가 산소 마스크를 끼고도 모험이라 표현하는 그 씩씩함이 애처로웠죠. 비행기 안에서의 12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의료진이 계속해서 로즈의 상태를 체크했고 저는 그녀의 손을 한시도 놓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구름 위에 태양이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제발 로즈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활주로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의료진들이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지현이 앞장서서 저를 반겼죠. 나탈리, 걱정 마. 이제 로즈는 안전해.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낯선 도시의 불빛들이 윈도우를 통해 번쩍였죠. 로즈는 이송 침대에 누워 주변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준비된 의료팀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신속하고 조직적이었어요. 담당 교수라는 분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체스터 씨, 로즈의 상태는 이미 모든 정보를 받아 파악했습니다.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자신감과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로즈가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동안 지현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탈리,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병원이 아니야. 여기서는 환자를 단순한 번호로 보지 않아. 로즈는 특별한 케이스로 최고의 의료진이 배정됐어.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런던을 떠날 때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이곳에 도착하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로즈가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으로 잠이 들었죠. 그날 밤 병원 옆 게스트하우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그때 로즈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여긴 왜 이렇게 다정해? 딸의 그 한마디가 제 모든 의심을 씻어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희망의 땅에 발을 디뎠어요. 한국 병원의 첫 아침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로즈의 병실로 들어서자마자 이미 의사 3명이 회진 중이었죠.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아침 7시에. 지현이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협진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해. 심장내과, 심장외과, 중환자의학과 전문의가 함께 로즈를 봐. 한 명이 놓친 것을 다른 의사가 잡아내는 거지. 주치의 김 교수는 태블릿으로 로즈의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어제 밤부터 모든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MRI 심초음파, 혈액 검사까지 모두 완료했죠. 영국에서 기다려야 했던 검사들을 하룻밤 만에 끝냈어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런던에서는 한 가지 검사를 위해 몇 주를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검사가 단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죠. 그것도 한밤중에. 로즈의 상태는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선천적 결함과 후천적 손상이 겹쳐 있었어요. 김 교수는 3D 모델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수술은 복잡하지만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 전체 의료진 컨퍼런스에서 로즈의 케이스를 논의할 예정이에요. 지현은 제 옆에서 통역과 설명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때로는 의사에게도 의견을 제시했죠. 로즈의 심리 상태도 고려해야 해요. 외국에서 온 환자니까 문화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중환자실에서의 첫날, 놀라운 일이 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병원 직원이 저에게도 식사를 가져다 주었어요. 한국식 도시락이었죠. 닭고기죽, 다양한 나물, 과일까지. 보호자도 건강해야 환자를 잘 돌볼 수 있어요. 그 배려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에는 심리 상담사가 로즈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영어가 유창한 상담사는 로즈의 두려움과 걱정을 들어주었죠. 로즈, 너의 감정은 모두 자연스러운 거야. 아픈 것도, 두려운 것도, 화가 나는 것도. 우리는 내 마음까지 치료하고 싶어. 상담이 끝난 후 로즈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다른 환자 가족들과도 마주쳤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같은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죠. 한 한국인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말은 안 통했지만 그 따뜻함이 가슴 깊이 전해졌어요. 저녁에는 병원 국제협력팀에서 온 직원이 저를 위한 간단한 한국어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병원에서 필요한 기본 표현들이에요.
한국 의료진들은 영어로 소통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노력이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을 줄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밤이 되자 로즈의 상태가 안정되었어요.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딸의 얼굴에 처음으로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미소까지 지었죠. 엄마, 여기 의사 선생님들 정말 친절해요. 내 심장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내가 이해할 때까지 천천히 말해주셨어요. 영국에선 그냥 괜찮을 거야 라고만 했는데 로즈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을까, 자신의 병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이곳에서는 환자인 로즈도 치료의 주체로 존중받고 있었어요. 수술 전날, 의료진은 로즈와 제게 전체 수술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모든 위험성과 가능성을 투명하게 공유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로즈의 병실에 작은 침대를 하나 더 넣어주었어요. 체스터 씨, 수술 전날은 딸과 함께 있으세요. 저희 병원의 방침입니다. 그날 밤 로즈와 함께 누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런던의 집, 그녀의 친구들, 미래의 꿈에 대해서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품은 채 잠이 들었어요. 이곳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치유를 주고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제 심장이 로즈의 심장만큼이나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아침 일찍 수술실로 향하는 로즈의 손을 잡았죠. 엄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넌 해낼 수 있어. 로즈는 떨리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알아요.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날 고쳐줄 거예요. 수술실 앞에서 지현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나탈리, 김 교수님은 우리 병원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야.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건 모든 부모의 숙명인지도 모르죠. 수술 시간은 8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지현은 가끔 수술실에서 나와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인공심폐기 연결 완료했어. 심장 문제 부위에 접근 중이야.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수술 5시간 차, 갑작스럽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한 지현이 달려왔어요. 나탈리, 로즈가 갑자기 심정지 상태가 됐어.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죠. 모든 것이 느려지는 느낌이었어요. 복도를 달려가는 의료진, 긴급하게 외치는 의사들의 목소리, 계속해서 울리는 경보음.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현이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나탈리, 일어나. 로즈는 아직 싸우고 있어. 우리도 포기하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김 교수가 수술실에서 잠시 나왔어요.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체스터 씨, 상황이 위급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최첨단 심폐소생술을 시행 중입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새로운 방식으로 성공률이 높습니다. 김 교수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는 다시 수술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지현이 제 손을 꼭 쥐었죠. 한국 의료진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5분이라는 말을 믿지 않아. 환자가 살아날 수 있는 한 계속 싸운다고. 대기실에 앉아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로즈가 태어났을 때,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첫 피아노 연주회, 중학교 졸업식. 그 모든 순간들이 이렇게 끝나버릴 순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입구에 걸린 시계는 잔인하게도 정확히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수술 시작 후 6시간 30분. 지현이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마셔. 이건 한국 전통차야. 마음을 진정시켜줘.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교수가 걸어 나왔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김 교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체스터 씨,
로즈가 다시 돌아왔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무릎이 꺾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지현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나탈리, 들었지? 로즈가 살았어. 한국의 의료진들이 해냈어. 그녀의 목소리에서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모든 의료진이 한 팀이 되어 로즈의 생명을 구해낸 것입니다. 김 교수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그는 태블릿으로 수술 과정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로즈의 심장은 예상보다 손상이 심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심장 재생 패치를 적용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한국에서만 임상 승인된 최첨단 방식이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만약 영국에 머물렀다면 로즈는 이런 최신 치료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운명이 저희를 한국으로 인도한 것만 같았죠. 수술 후 로즈는 특별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철저히 소독된 방에서 24시간 의료진이 교대로 그녀를 지켰습니다. 첫날은 인공호흡기 때문에 로즈와 대화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이 저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셋째 날, 로즈의 상태가 놀랍도록 호전되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제거되었고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말할 수 있게 되었죠. 엄마, 난 죽을 줄 알았어요. 까만 터널이 보였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서 돌아왔어요.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 딸은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던 거예요. 지현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 중에 김 교수님이 계속 로즈의 이름을 불렀대. 로즈, 돌아와. 내 엄마가 기다려. 포기하지 마. 이렇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의사가 환자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을 붙잡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의술이 아닌 인간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사랑이었죠. 일주일 후 로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그날 김 교수가 특별한 방문객들을 데려왔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이었어요. 그들은 로즈에게 직접 그린 그림과 손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지현이 통역해 주었죠. 이 아이들은 국제 환자를 위한 작은 천사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아픈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따뜻함을 전하는 거지.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와 그림에 로즈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로즈의 회복 속도에 놀랐어요. 체스터 씨, 딸의 심장은 정말 강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제가 견디기 힘든 순간마다 로즈는 더 큰 고통을 이겨내고 있었으니까요.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재활 프로그램은 놀라웠어요.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영양사가 팀을 이루어 로즈의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치료 과정이 로즈의 취미와 꿈을 고려했다는 점이었죠. 로즈가 피아노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음악치료사는 병실에 작은 전자 키보드를 가져왔어요. 손가락 움직임이 심장 재활에도 좋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치료받는 게 최고의 약이죠. 제가 우려했던 치료비 문제도 놀랍게 해결되었습니다. 병원의 국제의료지원팀이 영국 보험사와 직접 소통하며 최대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한국의 의료관광 지원 프로그램에서 일부 치료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로즈가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우린 이 아름다운 나라와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위기가 축복으로 바뀐 순간이었죠. 로즈의 회복이 눈에 띄게 진행되던 어느 날 문득 제 다큐멘터리 카메라가 생각났습니다. 런던을 떠날 때 습관적으로 가방에 넣어두었던 그 카메라를 꺼내 들었죠. 20년간 세계 곳곳의 현실을 담아왔던 이 렌즈로 이제는 새로운 진실을 담고 싶었어요. 병원 복도에 앉아 카메라를 켰습니다.
렌즈를 통해 바라본 한국 병원의 모습은 더욱 선명했어요. 환자를 진정으로 돌보는 의료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간호사실,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시스템. 렌즈를 통해 보니 영국과의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지현이 제 옆에 앉았어요. 다큐멘터리 작업 재개.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하지만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비판적 시각이 아닌 진심 어린 감사의 기록이 될 거예요. 사실 저는 그동안 많은 의료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습니다. 항상 문제점을 파헤치고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냉철한 분석가로서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내는데 탁월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비판하던 영국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본 거죠. 병원 측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더니 놀랍게도 김 교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겠다고 나섰어요. 체스터 씨의 경험이 다른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한국 의료의 강점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의 새 다큐멘터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로즈가 재활 치료를 받는 모습, 의료진들의 세심한 케어, 첨단 의료 기술과 인간적 배려가 공존하는 현장을 담았어요. 촬영 중에 깨달았습니다. 의료란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닌 인간을 향한 진심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로즈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용기 있게 나눴습니다. 영국에서는 저를 그저 대기 명단의 한 번호로 봤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로즈라는 사람으로 대해줬죠.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제 꿈을 물어봐주고 제 두려움에 귀 기울여줬어요. 재활센터의 박 치료사는 로즈의 피아노 연주를 돕기 위해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치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즈가 좋아하는 피아노를 다시 연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 보람이죠. 카메라에 이런 장면들을 담으며 제 내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비판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객관성과 전문성의 표현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때로는 감사와 존중의 시선이 더 깊은 진실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병원 옥상 정원에서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는 이 시스템을 영국에 알릴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진짜 의료, 효율성과 인간미가 공존할 수 있다는 증거를요. 제 딸의 생명을 구해준 이 나라에 빚을 졌습니다. 로즈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어요. 수술 후 한 달이 지나자 그녀는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병원 로비에 있는 피아노로 간단한 곡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쇼팽의 별빛 NOCTURN을 연주할 때 병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귀 기울였죠. 어느 날 로즈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런던으로 돌아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부턴가 돌아간다는 생각보다는 떠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 병원, 이 사람들, 이 도시가 어느새 제 마음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로즈는 제 침묵을 읽었는지 미소 지었어요. 엄마, 나도 그래요. 한국은 이제 내 두 번째 고향 같아요. 여기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위기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이제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달라졌죠. 다큐멘터리 작업을 마무리하며 김 교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손을 저었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로즈의 용기와 체스터 씨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 말에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료란 의사와 환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3개월이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로즈의 회복은 의료진조차 놀라게 할 정도로 빨랐어요. 마지막 검진에서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6개월마다 검진은 필수예요.
원격으로도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는 이제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제 딸의 생명을 구해준 곳,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곳이었죠. 지현이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그녀는 제 손에 작은 상자를 쥐어주었어요. 열어보지 마. 런던에 도착해서 열어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를 넘어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죠. 런던으로 돌아온 첫날,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내 아파트, 오랜 직장 동료들, 변함없는 일상. 하지만 제 내면은 이미 크게 변해 있었어요. 지현이 준 상자를 열어보니 한옥 모양의 작은 오르골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자 아리랑 선율이 흘러나왔죠. 그 순간 한국에서의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방송국에 복귀한 저는 즉시 다큐멘터리 편집에 착수했습니다. 동료 PD들은 제가 가져온 영상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나탈리, 이건 내가 평소 만드는 스타일과 완전히 달라. 비판적이기보다 거의 감사의 편지 같은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맞아. 이번엔 찬사를 보내는 다큐야. 때로는 비판보다 인정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 코리아, 생명의 나라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BBC에서 방영되었습니다. 로즈의 극적인 생존 이야기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담은 이 프로그램은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어요. 의료계 전문가들은 한국 시스템의 효율성과 인간 중심적 접근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일반 시청자들은 감동적인 사연에 눈물을 흘렸죠. 방송 이후 영국 의료 정책 담당자들이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체스터 씨,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 보이네요. 제 다큐멘터리가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로즈는 회복 후 더욱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꿈도 변했어요. 엄마, 나 결심했어요. 의대에 가서 국제의료협력을 전공할 거예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위기가 우리 모두를 성장시켰던 거죠.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한국을 찾는 영국 의료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는 감사 메일까지 보내왔죠. 체스터 씨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갖고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진실된 목소리에 감사드립니다. 로즈의 수술 1주년이 되던 날, 우리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응급 상황이 아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지현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너희들 다시 올 줄 알았어. 기다리고 있었어. 서울대병원에서는 로즈를 위한 작은 환영회가 열렸어요. 김 교수와 의료진, 그리고 로즈에게 그림을 그려줬던 초등학생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로즈는 준비해온 피아노 연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죠. 쇼팽의 녹턴이 병원 로비에 울려 퍼질 때 모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저녁, 지현과 한강변을 걸으며 대화했습니다. 나탈리, 내 다큐멘터리 덕분에 우리 병원이 더 많은 국제 환자를 받게 됐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의료진들 사이에서 일어났어.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우리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네. 이제 로즈는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고, 나는 의료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 중이야. 세계의 치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나라의 의료 시스템 중 배울 점을 조명하는 내용이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는 것을. 위기가 축복으로, 낯선 곳이 제2의 고향으로, 타인이 가족 같은 존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로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 모든 여정이 시작된 그날의 런던 비를 떠올렸어요. 마지막 날,
김 교수가 로즈의 검진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로즈, 내 심장은 이제 완전히 새 것처럼 건강해. 그리고 내 엄마의 용기, 그건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모성애였어.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로즈가 인천공항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이제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태어난 곳, 하나는 다시 태어난 곳. 그 말에 끄덕였어요. 제 인생의 최악의 위기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으니까요. 한국으로의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며 창밖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아침, 새로운 시작. 위기에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런던과 서울을 잇는 우리 가족의 특별한 인연처럼요. 비행기가 런던 히스로 공항에 착륙하며 로즈와 저는 영국의 흐린 하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감동적인 재회 이후 우리의 일상은 전과 다른 활력으로 가득 찼어요. 로즈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시작하며 의대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한때 예술가의 꿈을 꾸던 소녀가 이제는 의학 교과서를 열정적으로 탐독하는 모습이 신기할 따름이었죠. 그녀의 방벽에는 여전히 그림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 옆으로 인체 해부도와 의학 용어 차트가 자리 잡았어요. 엄마, 오늘 진로 상담 선생님이 내 계획을 듣고 놀라셨어요. 로즈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국제의료협력 분야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내 경험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결단력 있는 아이인지 나는 알아.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한편 코리아 생명의 나라 다큐멘터리는 예상을 넘어서는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상을 받기도 했고 영국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어요. BBC는 제게 세계의 치유자들 시리즈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체스터 씨, 당신의 시각은 매우 특별합니다. 프로듀서는 기획회의에서 말했어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진정성이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어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로즈의 건강이 최우선이었습니다. 6개월마다 스카이프로 김 교수와 화상 검진을 진행했고 결과는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로즈의 심장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은 듯 건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현과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녀는 서울대병원의 국제진료센터장으로 승진했고 영국과 한국 간의 의료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나탈리, 좋은 소식이 있어. 어느 날 밤 지현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영국 왕립의대와 서울대 의대 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확정됐어. 로즈가 의대에 가면 한국에서 실습할 기회도 있을 거야. 그 소식을 들은 로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운명 같아요. 제가 꿈꿔왔던 거예요. 로즈의 고교 졸업식 날,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오르골과 함께 김 교수님과 의료진들이 보낸 축하 영상이었어요. 로즈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곧 옥스퍼드 의대생이 될 거예요. 그녀가 졸업가운을 입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서울대병원에서 실습하는 영국 학생이 될 거고요. 제 인생의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계의 치유자들 첫 번째 촬영을 위해 우리는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로즈는 대학 입학 전 마지막 여행으로 저와 함께 했어요. 도쿄의 첨단 의료시설을 둘러보며 한국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엄마, 여기도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로즈가 관찰했습니다. 한국의 따뜻함과는 조금 달라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모든 의료 시스템은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하거든. 우리가 만드는 다큐멘터리가 바로 그런 다양성과 각각의 장점을 보여주는 거야.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김 교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체스터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로즈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연구 논문이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리게 됐어요. 로즈의 회복 과정이 다른 환자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로즈의 얼굴은 감동으로 빛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도쿄의 밤하늘 아래 호텔 발코니에서 딸과 함께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로 만들었고, 이제 우리는 그 다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옥스퍼드 의대 입학식 날, 로즈는 한국에서 받은 작은 부적을 가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제 두 번째 심장 같은 거예요, 엄마. 한국에서의 기억과 새 삶의 시작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니까요. 그날 밤, 지현에게 로즈의 입학식 사진을 보내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순간도 없었을 거예요. 로즈는 이제 두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려고 해요. 우리 모두가 시작한 여정이 계속되고 있네요. BBC 스튜디오에서 세계의 치유자들 편집을 마무리하며 한때 비판적이기만 했던 제 시선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이제 저는 다양한 문화와 시스템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그리는 이야기꾼이 되었어요. 로즈의 옥스퍼드 기숙사 방에 그녀를 데려다 주던 날, 그녀는 창가에 서울 대병원에서 찍은 사진과 런던의 가족 사진을 나란히 붙였습니다. 두 세계의 다리, 그녀가 속삭였어요. 엄마, 우리는 이제 두 곳 모두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 될 거예요. 로즈를 안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고, 이제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더 많은 빛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두 문화, 두 의료 시스템, 두 세계 사이의 다리를 건너며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